그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개혁과 과제 실천 방안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황운하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부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 전환과 개혁이라는 그런 포럼을 창립해 주신 도중진 교수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대정신은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 또는 이제 지향해야 할 목표, 이런 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이게 대전환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급속도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태평시장에 어디 만두가게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만두 매출이 엄청 올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냐 하니까 우리 매출이 엄청 올랐습니다. 어떤 매출이냐면 이제 배달 매출이 많이 오른 겁니다. 배달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렇죠? 그런데 홀에서 파는 매출이 매출 대비 이윤이 20%쯤 된다면 이 배달 매출은 5%도 안 된다. 누가 가져갑니까 중간에? 배달의 민족 이런 데 가져가는 거죠. 근데 배달의 민족 없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을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말이 디지털 대전환해서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만 이제 만두가게 사장님이 배달의 민족에 돈을 내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홀에서 올리는 매출 이윤이 매출 대비 20%였다면 배달을 통해서는 5%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구도 또 언급하셨지만 도준희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탄소 중립 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를 너무 함부로 쓴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기후위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을 만큼 이 기후위기는 우리 후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났나요? 돌은 많지만 이제 철기가 등장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죠. 우리는 석유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석유가 없어서 석유 시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석유를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석유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럼 석유 없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이미 시민단체에서 우리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또 탄소 중립 대전환, 이러한 대전환의 어떤 구체적인 그 실행 목표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환과 이 전환을 위해서는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개혁, 어떠한 우리 담론들을 이 개혁 과제로 전환시켜서 그래서 실천에 옮겨나갈 것인가, 이러한
담론 개발과 실천 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환과 개혁의 창립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제가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혁하지만 개혁이 이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제가 직접 추진하다가 어떤 기득권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좀 실감나실 수 있게 이렇게 가볍게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가볍게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향인 대전 중구의 중부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게 2008년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이 유천동이라는 지역에 66개 업소의 이른바 그 사창가 업소가 있었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곳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인권을 탄압받고 또 임금을 착취당하고 기계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그런데 그러한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경찰은 눈을 감고 있다. 경찰은 공범 아닌가? 그러한 비판이 1년이면 몇 차례씩 반복적으로 볼 것입니다. 경찰이 왜 단속을 안 하는가? 유착됐기 때문에 단속 안 하는 거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경찰 경험을 통해서 단속을 하면, 제가 유천동, 그러니까 중부경찰서장 부임하기 전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앞에도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단속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때부터 기득권과의 싸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 업주들의 그 반발과 저항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거셌습니다. 저는 산성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유천동에 사는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산성동, 안영동 사는 친구들 중에 유천동의 그 업소에서 이른바 기도로 일을 하거나 하는 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센트럴파크에 살고 있었는데, 야, 너 센트럴파크 사는 거 여기 다 알려줬어. 너 뭐 몇 살 배기 그 어린애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되어야 할 조직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법대전, 검찰개혁인 거. 이제 전환과 개혁은 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약간의 거대 담론, 이런 부분도 다룰 수 있겠지만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그 좀 실질적인 실용적인 의제들도 발굴해낼 것입니다. 예컨대 대전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품격 있는 도시, 더 발전된 도시로 만들 것이냐, 우리 중구를 원도심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 중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조금 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러한 실용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내고 또 개선 방안을 찾아주리라고 믿습니다. 대전은 과학 중심 도시입니다. 먼 훗날에 이후에 대전의 먹거리는 과학의 힘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노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 대전의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바로 문화 강국, 문화 중심 도시 대전, 그 중에도 특별히 문화 중심 도시 중구, 이와 관련된 의제를 많이 발굴해 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문화예술 중심으로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자꾸 져가지고 중구가 살아나겠습니까? 원도심이 아파트만 짓다고 해결이 됩니까?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이 원도심 노후된 이 원도심에 새 힘을 불어넣어요. 그건 문화예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옛 충남도청, 옛 충남도청사 10년째 활용 방안을 못 찾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옛 충남도청사입니다. 이곳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여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 칠 수도 없습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게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이 되겠냐. 전문가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립기관에 들어가야 한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대전에 시립미술관도 있고 예술전당도 있죠. 그렇지만 국립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기관 중에 국립기관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기관에 들어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미술관이 들어온다. 국립미술관이 들어온다. 미술관 하나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국립미술관에 걸맞는 그러한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에 맞는 행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살아나겠죠. 이쪽에 대흥동거리, 선화동거리가 결국은 문화예술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충남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이 중앙로지 않습니까? 이 중앙로를 예컨대 이 중앙로를 천국 광장으로 바꾸는 방안, 이런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 앞에 그 큰 도로를 거기를 광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교통 전문가들이 절대 안 된다고, 교통 대혼잡이 벌어진다고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 행사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예컨대 우리 촛불이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다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대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원도시 활성화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전환과 개혁이 매우 거창하지만 이 전환과 개혁 포럼에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대전을 어떻게 문화예술 중심지로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원도심, 중구, 동구, 대덕구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매우 실용적인 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거대 담론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전환과 개혁을 해야 될 분야는 차고 넘칩니다. 물론 이제 개혁하면 이 중에 언론개혁에 관심 있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언론개혁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드리고, 역시 이것도 시민의 힘으로 언론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환 개혁과 관련된 어젠다들이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몹시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속속 눈에 띄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조중진 그 상임 대표님이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를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또 유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주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이 입장하시면서 의원님께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의원님 한번 골라주시죠. 아, 내가 고릅니까? 네네. 앞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10번. 10번? 네, 10번?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예. 청년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 20개 질문 중에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정말 재미없는 거 고르셨어요. 예. 네, 청년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제가 지금 그 10번은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교본이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 했는데, 네. 제가 지금 그 민주당의 정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정치혁신 3선 연임 초과 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그 위원장을 맡으려고 했는데 꼭 맡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의견을만 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3선 연임 초과 금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개선 방안들을 내놓은 것이 정당 혁신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중에 39세 아래 39세 이하 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39세 이하. 네, 많지 않으시네요. 네. 우리 그 정당에서 청년이라 하면 45세까지 말합니다. 우리 장진석 청년이 이제 청년을 제대 청년 보전하는데 45세까지가 청년이고 이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청년 기준으로 뭘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연령 기준이 45세였는데 이걸 39세 이하로 낮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정치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돈 문제부터 있어요. 청년들 20대 청년이 정치하고 싶어도 기타금도 못 내는 거예요. 기타금도 돈이 없어서 청년들에게는 100만원, 200만원이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또는 50% 갑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선거에 들어간 다음에 선거는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선거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엊그저께 이해찬 대표하고 제가 정식사 하다 보니까 나는 선거 치르고 나면 돈이 남아요. 요즘 그렇게 됐습니다. 왜 남냐면요. 왜 남느냐.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을 줍니다. 대전 같으면 선거 비용 상한이 1억 9천이었나요? 의장님 1억 9천쯤 됐나요? 그쯤. 9쯤 되죠? 9쯤 되죠? 9쯤 됩니다. 그거를 돌려줍니다. 보전을 해줘요. 근데 15% 이상 득표했을 때입니다. 그걸 청년들에게 낮추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10%만 넘겨라. 또는 5%만 넘겨라. 그럼 다 돌려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국가에서 보전을 안 해주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당선되는 사람이야, 다 돌려받습니다. 또 15%가 넘으면 다 돌려받아요. 또 청년들은 후원금 모기가 어려워요. 저만 돼도 나이가 60이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웬만큼 후원금이 모금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 9번. 가보잖아요. 가보. 9번. 네. 가보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가보. 나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많이 접하고 즐겁게 해왔을까요? 사실 저는 분명히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쟤는 이런 게 걸리지.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재미없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어렸을 때 재밌게 살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한데 어렸을 때 저는 칼싸움을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칼싸움이라는 게 우리 권중순 의장님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래 집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나무 해가지고 나무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칼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유비야, 나는 장비야, 이렇게 삼국지 만화보고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거 흉내내가면서 내가 조자룡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편먹고 칼싸움 하다가 이렇게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하다가 이 동네 주변이 맨 산이니까 산에 가가지고 칼싸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몸에 닿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때 제가 칼싸움 좀 제일 많이 했고, 그때 저는 서로 이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너 뭐 맡을래? 난 장비가 나한테 어울려. 나는 관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였는데, 저는 유비의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비는 원래 칼싸움하는 사람은 아니죠. 유비는 이제 이 관우, 장비, 여포, 이런 사람들, 사람을 잘 써가지고, 사람만 잘 쓰고, 이렇게 입으로 먹고 살고, 이게 이제 주로 유비의 역할이었는데 전 유비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우리 황나 의원께서는 삼국지의 칼싸움을 어렸을부터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즉흥 질문 한 번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 공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게 다 청년이 쓴 거 같아요. 네. 정말 이 뒤에 어떤 게 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르시는지. 청년.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선거 관련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어가지고 이 청년들에 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쉽진 않은데 이 청년 지금 청년들은 보수, 진보 이런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청년들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청년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 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게 뻔합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못 만드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그래서 이 청년들 선거에서 이 청년들이 분노의 투표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측들이 많습니다. 한편 청년들은 보수니 진보니 한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고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다. 정책과 공약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에 대해서 청년들은 지지할 것이다. 청년들이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들, 각 진영들의 지금 열띤 구애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청년들이 앞으로 정치적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마 청년들이 대선의 중심 의제로 이렇게 부각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김진우 회장님 눈에 딱 띄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회장 김진아입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은 늘 뵙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치는 안 하시고 대전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듣기로는, 저녁에 내려오셔갖고 저녁에 또, 지역을 둘러보시고, 또 저녁에 늦게 또 서울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날 또 서울에서 또 국회에서 일 보시고 또 내려오시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피곤하시지는 않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그 소극장에 누가 그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잠깐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질문이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아무도 손 안 들고 해서 진행자가 좀 머쓱해하고 이러는 순간에 어떤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분이 검찰개혁 질문할까? 뭘 질문할까 했더니 이분이 여기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저녁 그 식사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또 같이 질문해가지고 저는 여기 근처에 내 집 식당, 진로집 이런 두부두루치게 하는 집을 자주 가고 또 거기서 이제 두부두루치게하고 막걸리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끝나고 그 식당 가가지고 두부두루치게하고 막걸리하고 한잔 했었는데. 예,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을 해줘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우리 김진호 회장님 이 중앙로 지하상가 살리려고 중앙로 지하상가가 600개쯤 점포가 됩니다. 장래에 저는 이 중앙로 지하상가 아까 말씀드린 충남도청의 국립미술관을 들어오게 한다면 그게 지금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거기를 지하를 파가지고 이제 미술관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청을 헐질 못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도청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를 파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지하를 파가지고 저는 중앙로 지하상가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중앙로 지하상가부터 여러분 목척교도 지하상가끼리 지금 연결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통이 금년 12월쯤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역부터 도청까지 지하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로 지하상가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600개 정도 되는 점포,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이런 이제 소비 패턴,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계속 이분들이 거기에 점점 더 뒤떨어지고 한다고 그래서 쉽게 다른 걸로 업종 전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겠어요. 결국 이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게 해요. 그 방법을 국가가 찾아야 됩니다, 자꾸. 다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지 뭘 해서든지 다 먹고 살게 해. 그런 고민을 생각하면 사실 서울에 있을 때도 대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뱅뱅뱅뱅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전에 옵니다. 네, 대전에 또 와서 그래서 저녁이라도 먹고 갑니다. 중부에 와서 저녁이라도 먹고 또 올라갑니다. 다음날 회의가 있으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가 검찰개혁이고 하나는 중부를 살리는 길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또 저하고 소주 한잔 나눠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